탄도경위를 이제 다른 말로는 일방행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서 또 기본서에서 또 제2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단도경이니까 일방행위란 말을 굳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주로 이제 이렇게만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거는 아까 계약과 반대로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으면 성립하는 법률을 우리가 단독에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를 깨우쳐야 돼요.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요 말을 깨우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성립된다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약은 갑이 1억 원의 살래 청약 상대방의 성낙 두 개 의사표 합쳐서 계약이 성립됐다. 그 단독행위는 요거 없고 청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고에 풀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일방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인데 왜 이 단독행위를 목숨 걸고 깨우쳐야 되냐 그러면은 인문과정 공부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제가 이런 소리를 자주 해요. 지금 우리 민법 공부를 하면서 직업도록 튀어나오는 취소,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에 저기 계약법에 나오는 해제 이 정도만 갖고 놀아도 40점은 넘길 실력이다. 갖고 놀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도 민법 시간에 나오는 취소, 추임, 해제 요 세 개만 갖고 놀아도 명가락은 할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취소, 추인, 해제가 전부 뭐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 이해 못하면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돼본다고 말이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단독행위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본다고 말이에요. 지금 추인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또 집중 배역을 하고 취소하고 해제와 관련해서 이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단독행위가 뭐냐 요 특색 파악을 좀 해보자 말이에요. 지금 위의 사례는 공부 참한 사람 나중에 배워요. 이 을이 갑을 사기 강박을 해서 강박은 공갈 협박했다는 소리요. 건물 안 팔면 때려주겠다.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을 기망을 했고 사기 또는 공갈 협박 강박에 의해서 두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가정해보자 말. 그러면 상식 이 사람은 자기의 실제 의사와 상관없이 건물 매매를 했고 소유권 넘겨줬고 공갈 협박 등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110조 1항에 보면 사기강변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사기 공갈 협박 당한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갑이 취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제 요 갑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자 사유를 잘 봐야 돼요. 인문과정에서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취소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취소 사유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기 강박의 경우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취소 사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이번에는 또 똑같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하고 매매를 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금을 2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2월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문과정 물권법 시간을 배웠다시피 채권 채무를 갖고 노시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채권 채무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 이거 떠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중개사 민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를 떠올리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또 눈 보니까 지금 눈이 땡그러면서 쳐다보는 것이 갑자기 내 또 머리가 띵한데 네, 그래 여러분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거야. 네? 방금 이 말 하면은 인문과정 배운 게 떠올려야 되는데 제 눈을 보는 지금 눈빛이 뭔 소린가 이런 눈빛이 다 보니까 갑자기 혈압이 또 팍 올라간단 말이야. 제 혈압약을 먹은 지 15년 됐는데 아주 혈압이 정상이었다가 이 강에다가 하도 씩씩거리고 뭐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지고 근데 15년 됐어. 그 여러분 얼굴 보면 또 혈압이 잔잔하다가 또 팍 올라가는 거야. 그 웬만하면 얼굴 안 보려고 그러는데 만수목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1분만 쳐다보세요.
지금 채권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채권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갑의을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채권.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리는 채무자 이렇게. 물론 이게 채권은 맞아요. 네?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내고는 채권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금전 채권 그러죠. 채권은 개념상으로 채권은 특정인이 앞으로 채권 채무란 말을 엄청나게 써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인문과정에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를 채권 그래요. 그럼 보세요. 갑이 을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면 특정인 갑이 채권자 갑이 특정인 채무자 을에게 1,000만 원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게 채권은 분명히 맞다 그 말이야. 그 중에서도 금전을 지급을 내어놓는다 해서 금전채권 그러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아까도 지적을 딱 해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개사 민법자 배우는 건 이런 거라고.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당사자가 어떤 권리무가 생겼느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의 저권 권리 갖고 반대로 대금지급 부담하고 얘는 대금지급 저권 갖는다 그렇게. 그러면 이 계약의 성사되고 알선을 여부라는 게 중개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고 이 법률행위에서 권리병이 일어나는 경우 이 한 가지 표현은 민법권 전부예요. 그럼 채권 채무도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 채무를 떠올려야 된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의 청구권 보세요. 특정인을 매수인이 특정인과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런 것도 곧 뭐에 해당이 된다? 채권. 그래서 이거는 돈 달라는 채권이 아니고 비금전 채권이죠. 권리지라는 채권이고. 그러면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의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고 매도인이 이 의무가 채권에 대응해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것이고 채무라고 부를 것이고 이렇게. 거꾸로 대금지급 청구권도 동일한 이유에서 채권이고 매도인 특정인 갑이 매수인 특정인에게 대금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이것도 채권이고 대금 채권. 따라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매도인이 채권자고 그에 대응해서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부담하니까 이게 채무고 따라서 매수인이 채무자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인문과정에서 가르쳐 줬단 말이야. 이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된 채권 채무를 다루는 거야. 우리 중개사 민법 시간에는. 이런 거를 좀 전제하고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래야 공부가 수월해져. 민법 과목이 재밌으려면 여러분 강의 시간에 재밌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걸 어떤 선생님은 또라이든 또 이런 애들 있어. 수업 시간에 재밌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개그맨들이 써놓은 책도 읽어가지고 맨날 의도적으로 농담 따먹하는 애들이 있다고. 이건 재밌는 게 아니야. 민법에 재밌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민법을 이해하면 선생들이 개그 안 해도 농담 안 해도 저절로 민법이 재밌어져. 이런 재미를 깨고 제시하지. 선생님이 농담 따먹으니까 재밌다고 박수치고 앉았으면 그거 재밌는 거 아니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민법 이해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점심도 굶어가면서 막 오후 5시까지 가르쳐달라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수강생들 와서. 선생님 일요일날 힘드시면 보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고 그러고. 요즘에는 보고한 자면 여러분이 경기를 일으켜.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수업합니까 그러고.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어 보세요. 미쳐버리고 싶어. 머리에 뱅뱅거려. 불법행위. 이게 그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때 일하는데 신문에 교통사고 났는데 손해배상 하는데 그럼 이게 불법행위 아닐까? 너무 궁금해. 배우고 싶죠. 막. 아니까 미쳐버리고 싶어. 재밌어서. 응? 재미는 본인이 이해를 하면 재미가 수반이 되는 거야. 응? 농담 따먹기 잘하고 해서 재밌는 게 아니고요. 응? 재밌으려면 이런 거라도 좀 똑바로 알고 공부를 하시라고 말이야. 우리는 요거 배우는 게 중개사 민법이야. 그러니까 계약으로부터 와서 채권 채무를 생각하시라고. 따라서 이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청구권 이런 것도 채권이고 그에 대응해서 요게 채무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이제 뭐를 떠올리셔야 되냐? 채무불이행 그러면 또 돈 안 갚는 거 이거 떠올리면 엉망이 돼버려. 뭘 떠올려야 돼?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 이행 안 한 게 채무불이행이겠죠. 그럼 돈 안 갚는 거 이래 버리면 이해가 안 돼버려. 여기서 이제 채무불이행을 한번 떠올려보자 말이야. 여기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초권을 갖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매도인은 대금지 초권 갖고 대금지 의무 부담하겠죠.
여기서 채무불량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2월 10일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약속을 했다. 요 의무 갖고 이코로 채무를 말하겠죠. 요거 2월 10일까지 소유권이 안 했다. 이런 게 뭐에 해당이 될 것이고 채무불량 그러죠. 매수인이 전날짜까지 뭐 안 했다. 대금 지급 안 했다. 이런 게 채무불량이지. 요 계열부터 발생된 채권 채무를 떠올리라고. 이때 이 계열부터 발생이 되는 채무를 이행기 이행하지 않는 거를 채무불량이라 그래요. 돈 안 갚는 거, 뭐 돈 안 갚는 것도 채무불량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중개사 미흡세를 배우는 거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항상 초점은 요거 중개비 대상이 뭐이다? 법률행위. 그러니까 이 계열부터 발생이 되는 거 항상 떠올리시라고 말이야. 이런 거 알고 중개사 공부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 예? 중개사 수강생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앉았고 박수 치면 좋다고 하고. 중개사 알아듣을 거야. 그러면 요 밑에 사례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2월 10일까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 약속했는데 의무를 부담했는데 요걸 이행을 안 했어요. 요게 뭐에 해당이 돼요? 채무불량. 거꾸로 매도인이 갖는 대금 지급 처분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의무가 채무겠죠. 그럼 얘가 전날짜에 대금 지급 안 하면 채무불량. 이런 거를 이제 채무불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채무불량을 계약법 배우는데 계약법에서는 채무불량도 요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권 채무, 그다음 이로부터 생기는 채무불량을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전날짜에 대금 지급 안 하는 것이 채무불량. 이 채무불량이 있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뭐 하도록 되어 있느냐? 상대방 채권자는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유가. 사기강박은 뭐 하도록 되어 있고 취소. 사유가 달라 이렇게. 계약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제때 이행 안 하면은 상대방 채권자는 뭐 하도록 되어 있고 해체. 요 사유가 이렇게 달라요. 요건 해제하는 거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취소나 해제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사례라 그 말이야. 그러면 잘 보셔야 돼. 뭘 지금부터 이제 눈독을 좀 들여야 되냐 그러면은 우의 경우는 뭐 때문에 취소하는 걸 잘 보시고 사기 강박 때문에 민법에서는 뭐 때문에 해제하는 거요? 채무 불량 때문에. 그러면 취소든 해제든 비스무리해요. 요 계약 자체를 일단 없애는 제도란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라고. 취소든 해제든 하면은 이 경우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지금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를 하는데 취소를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야. 계약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유를 잘 보면서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민법 110조 1항에 보면은 근데 취소하는 것을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되려면은 청약과 승낙이 합체가 돼야지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취소를 만약에 계약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되겠죠. 갑이 의뢰 사기 강박 때문에 취소하고자 하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못하고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갑이 의뢰에게 자네가 나를 공고할 협박했기 때문에 나 계약 취소하고 싶네. 허락해 줘서 취소하겠다고 청약을 해야 되겠죠. 취소를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그런 다음에 얘가 그래 미안하다 공고할 협박해서 취소하거라 승낙해야지 취소하는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가 되고 넘어갔던 소유권 찾아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취소를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보세요. 사기, 공고할 협박 등이기 때문에 얘 보유주에서 취소로 됐는데 취소를 단독이 아니라 계약으로 전제를 해버리면 이자 승낙을 얻어야지 계약이 취소가 되는 거야. 매매가 취소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승낙해 줄 것 같아요? 안 해주잖아. 처음부터 얘가 당신이 공고할 협박해서 취소하랍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승낙할 것 같으면 사기 공고할 협박도 안 했겠죠. 따라서 이거는 사안의 성격상 이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매매를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보여줘야 되고 얘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얘 쪽에서 일방적으로 나 취소할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얘 승낙권은 상관없이 매매가 취소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죠. 이런 거를 단독행위 그래. 감 잡았나요? 일방당성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은 이런 걸 말한다고. 얘가 취소하고 잘 때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상대방은 뭐과는 상관없이 의사표시는 상관없이 계약이 취소가 된다. 그런 의미야. 그래야 소유권 찾아와서 보호가 돼요. 저렇게. 감 잡았나요? 이런 거를 단독행위 그러는 거예요. 밑에 해제도 지금 채무불능 때문에 해제를 한다고 말할게. 그런데 이 해제도 만약에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고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해놓게 되면 해제하는 과정이 또 똑같이 해보세요. 계약으로 보게 되면 얘가 얘한테 왜 자네는 전날짜 대금을 안 줘? 나 계약 해제하려네 성납 좀 해줘서 청약해야죠. 그 다음에 얘가 알았네 전날짜 대금 못 줘서 미안하네 계약 해제해서 승낙해야죠. 그래야지 이 매매가 해제가 되겠죠. 근데 얘 승낙을 얻어서 해제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 그 말이야. 따라서 얘 승낙 얻는 것이 힘드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뭐 해버려라.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 의사는 무시가 되고 매매가 해제. 그런 다음에 요 계약 없었으니까 요 건물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매매라도 해라. 이런 의미야. 따라서 취소나 해제 같은 것은 계약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단독행위로. 단독으로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안의 성격상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취소나 해제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취소권자나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만 하세요. 요리 되어 있다. 그 말로. 이런 거를 단독행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공부 못한 사람 주특기 이런 거야. 공부를 막 몇 년씩 중개사 민법공 한 사람들이 단독행위 공부를 할 때 그 종류 외우고 앉았는 거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추인 단독행위 누가 그런 거 물어보냐고. 이 단독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야. 따라서 앞으로요. 여기 취소도 마찬가지고 해제도 마찬가지고 요거 취소 그러면 법적 성질 요거는 단독행위다. 해제 단독행위다.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단독행위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책은 쓰레기야. 왜냐? 취소나 해제가 단독행위란 말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취소가 단독행위다. 해제가 단독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이유를 떠올리라고 말이야. 우리 민법상 취소는 왜 단독행위로 되어 있을까? 해제는 왜 단독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의문을 가지라고 말이야. 그때 의문 가질 때 항상 뭘 참작하라? 사유를. 그러면 이해가 쉬워. 아, 취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가 있어 취소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방의 성례로서 취소하는 게 어려우니까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라고 취소 같은 거는 단독행위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면 물리가 확 튄다고. 또 단독행위란 말이 나오면 이런 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게 언더라인 치고 알아서 공부하셔야 돼. 물론 제가 이제 몇 번은 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거는 이러니까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몸으로 익혀. 그때부터 이제 알아서 공부하라고 말이야.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하면 나중에 8월쯤 가면 암기 전혀 안 해도 8점 이상 실력 다 올라가. 8점 이상 다 올리게 돼 있다고. 7월쯤이나 8월쯤 가면 암기 안 해도. 요 추인도 단독행위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추인도 추인권자가 일방적으로 추인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는 거. 상대방 승낙이 필요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단독행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단독행위는 일방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이 생겨요. 취소 같으면 이자 사기 강박에서 매매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니 그럼 매매가 취소가 돼요. 그럼 얘 의사는 걔 무시가 되고 넘어갔던 소유권을 찾아와요. 이처럼 일방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이 생겨요. 따라서 취소 같은 단독행위는 뭐가 중요한 특징이냐 그러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다. 그래서 단독행위 법정주의다. 그래서 이 법정이란 단어는 앞으로 자주 나올 건데 법률의 규정의 약자예요. 앞머리 뒷머리 따서 법정주의 법률의 규정의 약자. 따라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 그 말은 단독행위는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개인이 단독행위를 임의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단독행위 법정주의 그러는데 거기 책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디귿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가려울고 닫고 단독행위 법정주라고 한다 쓰여있죠. 찾았나요? 이 말을 잘 깨우치시라고. 이 단독행위는 민법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안에서 허용이 되고 개인이 단독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단독행위 법정주의 그래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단독행위를 개인이 함부로 하게 되면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가 돼버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또 칠판 보세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칠판 보시라고. 지금 단독행위는 개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민법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깨우쳐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매매는 지금 내 예를 들다시피 매매는 우리 민법상 계약으로 되어 있죠. 전형 계약 중 하나. 근데 이 매매는 분명히 우리 민법상 계약 일종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매매를 계약이 아니라 개인이 단독행위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단독행위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건물 한 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한강변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서울의 한강변의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냐 안 보냐에 따라서 1억 이상씩 값 차이가 나죠. 한강 그 전망이 보이냐 안 보여서 한강에 바라보는 언덕 빠진 아주 좋은 건물 누구나 탐을 내는. 그러면 매수인이 이 건물 매수하고 싶으면 매매를 해야죠. 그 매매는 계약이니까 매수인 쪽에 정중하게 청약을 해야죠. 이 건물 내 필요하니까 얼마에 팔지 않겠습니까? 청약. 이 사람이 조건 맞으면 승낙, 안 맞으면 노.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이 안 되니까 노 해버리면 살 수가 없죠. 이게 계약이야. 그런데 이 매매를 단독행위로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개인이 요거를 단독행위로 한번 체결해 보세요. 매매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요 매매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체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매수인 쪽에서 요 건물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청약할 필요가 없어. 일방적으로 뭐 해버리면 돼. 존댓말 쓸 필요도 없어. 야 팔아. 일방적으로 팔아.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매가 성립이 된다. 요게 매매를 단독행위로 체결하는 방법이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돼. 매매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체결하면 단독행위는 뭐예요? 일방당성 일방적 의사표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 쪽에서 뭐 하면 된다니까? 야 팔아!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얘 의사는 걔 무시되고 매매가 성립된다고. 그럼 얘 팔아야 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개인이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민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단독행위는 허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매매 같은 것을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개인이 함부로 해버리면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가 된다고. 좋은 부동산 있는 사람은 제명에 못 살아. 왜 제명에 못 살까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공짜로 뺏는 방법도 있어. 단독행위를 개인이 함부로 하게 되면 한 공짜로 뺏어보세요. 여기 10억짜리 건물도 한 뺏어보시라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단독행위 이해하려면.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계약이 뭐예요? 증여죠. 증여도 계약이잖아.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계약이야. 그러면 이런 놈이 이 한강변에 있는 이 건물이 참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 살 돈은 없다. 공짜로 얻고 싶다. 그러면 증여 받으면 돼. 그 증여는 계약이니까 그야말로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동원해서 정중하게 내가 이 건물이 꼭 필요를 합니다. 우리 늙으신 어머님이 한강변에 있는 건물에서 한번 살아보는 소원인데 얼마 살 날도 얼마 안 돼 있고 근데 돈이 없고 공짜로 주시면 안 되냐고. 청약. 그러면 이 사람이 승낙. 그러면 증여계약이 성립 공짜로 얻을 수 있어. 노해버리면 대부분은 노하겠죠. 그러면 증여가 성립이 안 돼. 공짜로 얻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증여계약을 이 사람의 단독행위로 지 마음대로 하게 되면 공짜로 뺏어풀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하셔야 된다니까.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앞에서 뭐 미친놈이라고 하실지라도 입에서 자꾸 해보시라고 그런 거를. 야! 공짜로 줘! 이렇게 하면 돼. 일방적으로. 그럼 이 사람 무슨 상관없이 증여 성립. 단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무슨 행위로? 단독행위로 성립. 그러면 공짜로 줘야 돼. 공짜로 뺏어버리잖아. 여기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이 단독행위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그 이야기야. 왜 단독행위를 개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알겠죠. 왜 민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만 허용이 되는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취소나 해제도 단독이 아니라 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해요. 얘가 취소할 때도 나 취소도 될까 승낙 좀 해주세요. 얘가 그래 알았다고 취소하셔 승낙할게. 그래서 매매가 취소가 이게 보기는 좋은데 이게 사안의 성격상 얘 승낙 얻어서 취소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다 뭐라 했느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할 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단독행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민법에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거야.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단독행위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딱 하고 단독 특성을,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왜 개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잘 깨우쳐 놓으라고 말이에요. 원래 법률관계 변동은 권리 변동이요.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이제 한마디로 금방 알아들으셔야 돼. 원래 법률관계 변동,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권리 변동, 법률관계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민법의 기본이에요. 합치 계약을 말하죠. 계약관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매매 1억 원에 살래, 삭게, 의사표시에서 계약 성립, 권리 변동이라고. 이게 원칙인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합치가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의사가 개 무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는 완전히 무시가 된 상태에서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개인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들 알아듣겠죠? 그 다음 이런 거를 대충 감을 잡았으면 종류도 이제 아주 중요한데 단독행위 종류도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이제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것도 나누어서도 곧자 출제하고 그래요.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냐, 이거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한 취소, 추인, 해제, 그 다음 입문과정에 가르쳐준 철회 같은 거,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단독행위는 대부분이 상대방 있는 단독으로 됐는가? 그 이유가 또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상대방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취소, 해제, 추인, 철회, 민법에서 주로 등장하는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이걸 이렇게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취소 의사표시를 발송만 했어요. 물론 취소 의사표시는 구두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입문과정에 가르쳐줬다시피 실무에서 일처할 때는 웬만하면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서면으로 하라고 그랬죠. 구두로 취소해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나중에 나는 들은 적 없다 발표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내용 증명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보내는데, 그래서 저 취소 의사표를 서면 작성 발송만 딱 했는데 이 단계에서 취소 효력이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말이야. 그럼 취소 의사표시가 2단계에서 발송이 되면 매매가 2단계에서 취소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취소됐으니까 소유권도 가백에 돌아갔다, 요걸 의미를 하는데 상대방 보세요. 이 사람도 매매의 당사자이죠. 그러면 매매의 당사자인데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상대방도 알고는 있어야죠. 소유권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건지 얘한테 돌아간 건지 이거는 이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고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취소의사표시가 발송되자마자 효력이 생기면 안 되고 최소한도로 취소의사표가 상대방에 뭐한 이후에 또 다른 이후에나 효력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상대방 알 수는 있지. 아, 갑이 취소했는가 보다 안 했는가 보다 딱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돌아갔다 얘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따라서 법률관계 변동사항을 상대방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더 다른 이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단독에는 대부분이 상대방 있는 단독으로 되어 있다. 이걸 이해를 해 두시라고 말이야. 나중에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따라서 거꾸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성립된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발생이 돼요. 뭐 상대방이 뭐 더 다른 돈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서 이런 거는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눈을 좀 익혀두라고 말이야. 제로 들어가서 6페이지 제일 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밑에 없는 단독행위에서 찾았나요? 유언 유증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눈에 좀 익혀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는 나중에 지겹도록 배우니까 개념 파악 해두고 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대부분인가 이유 깨우쳐두고 책에는 그 이유 같은 게 없고 그냥 개념만 써놨기 때문에 이유 같은 걸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외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 중에서 소유권의 포기라든가 유언 같은 거 이런 거 좀 눈에 익혀두라고 말이에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유언은 내가 생각하면서 공부라고 그랬죠. 생각 자꾸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법 실력은 늘어.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법에 특히 2차 과목 공부할 때 기간이 어떤 건 2주일 어떤 거는 3주일 허가권자가 어떤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어떤 거는 시도지사 다 이유가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할 일 없어서 어떤 거는 2주일 3주일 지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야 그걸 하는 거야. 여러분 법공부할 그 이유를 배우는 거예요. 세율도 마찬가지야. 양도소득 30%였다 40% 올렸다 이유가 중요한 거야. 왜 그랬을까? 이유가 다 있을 거고 그거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유언 같은 거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는 걸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유언을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피상속인 곧 죽을 사람하고 상속인 자식하고 뭐 해야 돼요? 상속인이 유언을 계약으로 하게 되면 웃기잖아. 겁나게 웃겨. 그 여러분이 이해 못하니까 안 웃겨. 이런 거 이해해야 재밌는 건데 유언을 계약으로 하게 되면 겁나게 웃긴다니까. 왜 웃겨요? 아버지 가프 을 자식놈 그럼 아버지가 자식놈한테 청약해야죠. 유언할 때도 아들아 내 건물이 어디에 뭐 A동 건물이 있고 어디에 B토지가 있는데 너한테는 A동 건물 줄게. 나 죽으면 양해 좀 해줄래? 청약. 그럼 자식놈이 안 돼요. 그러면 유언 못 하잖아. 얼마나 웃겨요? 겁나게 웃겨버려 나는. 그러니까 유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놈 의사는 완전히 개 무시가 되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잖아. 어디에 있는 땅은 누구 주고 그럼 자식놈이 끽소리 못하고 받으면 되잖아. 그 유언은 뭐가 돼요? 단독행위. 그 단독행위 유언은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잖아. 안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거 재밌으니까. 그러면 계약으로 하면 겁나 웃긴다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까요? 우리 법에는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으로 되어 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상대방 있는 단독을 하면은 제명에 못 살아. 아버지. 왜냐? 상대방 있는 단독은 보세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뭐 해야 돼? 그러지 도달해서 효력이 생기니까 보세요. 유언장에는 보통 유증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어떤 거는 큰 놈한테 주고 이런 게 기재가 될 거라고. 그게 유언의 내용이니까 중요한 것이. 그러면 유언이 상대방 있는 단독에 해당이 되면요. 갑이 아버지요. 을이 자식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할 때 이 의사표시가 얘한테 도달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유언의 내용이 사전에 자식놈들한테 상손한테 유출이 돼버려. 도달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유언장 내용에 어디에 있는 A 건물을 큰 놈에게 주고 저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황무지 비 터지는 막둥이한테 주어라. 그럼 이 내용이 창속인데 알려지면 막둥이는 어째요? 열받아. 아버지한테 대들러 와. 아버지, 형은 어째서 건물 10억짜리 주고 나는 2천만 원에 땅 줘 그러고 항의하러 온다고. 이혼의 내용이 자신감이 알려지니까 상대방 있는 단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제명이 못 자라. 꼭 한다고. 그럼 이거 방지를 묻혀야 돼요. 이혼의 내용이 여기에 도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로 해놓은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혼은 좀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이해하면. 이해 못하고 두드려 외우려니까 머리통 깨지는 거고. 그 다음 단독에는 이제 앞으로 나올 때마다 몇 번 더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두고 혹시라도 공부 좀 몇 년간 하신 분들이 중개조건 몇 년 하신 분들은 요거 좀 연구를 해보시라. 그럼 10점은 묻고 들어가. 앞으로 민법 시험 때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는데 이 형성권 깨우치면 민법이 한 수준이 올라가 등급이. 이 형성권을 행사하면은 그게 곧 대부분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느냐?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 권리 종류 중에 여러분 시험에 유일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종류에서 집중 나오는 단독행위고. 이게 연관성이 있어. 이 형성권 행사하는 것이 곧 단독행위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취소권 같은 거 이런 건 형성권이라고 그래. 권리 종류에서. 그러니까 취소가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고 이게 또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해제가 단독행위고 추인권 이게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추인이 단독행위 이런 관계인데 이것까지 지금 가르쳐 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나올 때 교육을 하고 공부가 좀 2년 3년씩 중개사 민법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10점을 먹고 들어가. 형성권 행사하는 것이 곧 단독행위에 해당이 돼. 모르면 나중에 가르쳐 주기로 하고 공부 좀 한 사람들 이런 거 한 게 모르면 공부하셨다는 소리고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올 때 배우기를 하고 뒤로 쭉 넘기세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가면 법률행위 요건이 나와 있는데 또 지금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공사법 구별을 왜 해야 되는가? 민법은 물론 사법에 해당이 되고 이 사법의 기본 원리가 사적 자치 원칙이니까 그냥 공법의 경우는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이 되면 큰일 나요. 엄격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아까 법률행위라고 그랬죠.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여러분들 나 하는 것처럼 하세요.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오인되어서 법률효과 발생, 권리변동이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법률효과,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을 배우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민법 목표고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오인돼서 권리 변동, 법률효과가 대부분 발생이 되는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갑이 건물 소유자다. 내 건물이니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 매매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결정했다. 그러면 결정은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 임대계약 체결 이 계약이 법률행위. 따라서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이자가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계약 등에 오인되어서 권리무, 법률효과가 생긴다. 이 한 줄 배우는 거죠. 중개사 민법 공부 전부나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어 깨우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오인돼서 법률효과, 권리무가 발생이 되는데 법률효과, 권리변동이 일어나려면 일단은 법률행위로 볼 만한 외형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법률행위 바꿔 말하면 이 계약이 일단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권리무가 생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오인돼서 권리무가 생기려면 일단은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고 계약으로서 외형적 틀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는 일반적 성립요건도 있고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 성립요건도 있는데 특별 성립요건은 시험에 나올 일 없고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급수가 제껴버려 상관없고 대신 이제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성립요건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것.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는 거. 계약이 성립되려면 일단 당사자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세 번째 목적이 있을 것. 딱 요 세 가지를 법률행위 성립요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찾는 연습을 좀 하자고 말이요. 먼저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어야 되겠죠. 청약 성납 의사표시가 살래 삭게.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금방 찾아내는데 문제는 요게 문제라고 말이야. 법률행위 목적.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적은 개념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것이 뭐하고 혼돈을 이렇게 만드느냐. 목적 물하고 칼같이 구별 잘하시라고 말이야. 여기 법률행위 목적물은 성립요건이 아니고 목적이 성립요건이라고 말이야. 그래 목적물은 뭐냐? 법률행위 객체를 말해. 요거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 건물 같은 거 여기에 매매 계약의 목적물 객체죠. 이런 거를 목적물이라 그래. 요거는 성립요건 아니라고. 여기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목적이야. 그럼 목적은 뭘 말하느냐? 당사자가 장래 정확히 깨우쳐야 돼요. 앞으로 이 틀에 따라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틀을 잘못 잡으면 개판이 돼버려요. 따라서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고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 하는데 아까 다 가르쳐 줬어요. 다시 칠판을 보자고 말이야. 아까 앞전 시간에 이거 연습해 봤지 않냐고 말이야. 얘가 1억 원에 살래 청약했다. 요거는 네가 1억 원을 주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다. 따라 1억 원에 살래 청약했다는 것은 매도인 쪽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의혹하는 걸 말한다. 원하고 했다. 그러니 의혹한 바에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은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자 의혹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니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는 것 이런 게 목적이라고 말해요. 거꾸로 매수인이 1억 원에 삭게 승낙했다는 것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의혹하는 것이고 의혹한 바에 따라서 얘는 대금직 의무를 부담하니까 당사자가 장래 발생시키자 의혹하는 법률과 대금직을 부담하는 것 이런 게 목적이야. 이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것이. 따라서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두 사람이 건물 매매를 하는 것은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거예요. 건물 이한테 전 재산이고 매수대금 전 재산이고 그럼 이런 매매를 할 때 목적이 당연히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무슨 목적 때문에 매매했는데 그건 묻는 거야.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는 대금 지급하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됐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치면 큰일 나쁘다고. 이걸 권리로 바꿔도 이 말 알아듣겠죠? 왜 매매해서 소유권 넘겨 대금 지급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게 목적이라고 말이야. 이걸 권리로 바꿔도 마찬가지야. 얘는 대금 지급 채권 취득하고 얘는 소유권의 채권 취득하고 따라서 얘는 대금 받고 얘는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을 무엇으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계약 성립다 해서 이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거 이게 목적이라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이전 먹을 수도 없잖아. 뭐 때문에 계약 체결해서 그거 묻는 거니까.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적물을 말하는 거야. 구별했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성립요건을 이제 셋으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이렇게 셋으로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극히 일부 학자들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대부분 목적은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목적까지 성립요건을 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 물론 이 말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의사표시 있으면 목적이 수반이 돼요. 보세요. 여기 1억 원에 살려 청약했죠? 그러면 청약하는 것이
소유권 능력다 의혹하는 거잖아요. 의혹안 받아 소유권 유지를 못 부담하잖아. 그러니까 의사표 있으면 목적이 수반이 되잖아. 그 학자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할게. 성납 의사표 있으면 대금직 의무 수반이 되지 않을게. 따라서 여기에 목적을 찾을 때는 이 의사표시가 존재하면 목적은 통상 수반하게 돼 있다고 말할게. 목적물하고 칼같이 구별 잘하라고 말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있다고 말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계약이 성립됐다고 말이요. 그러면 언제나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는가? 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유효라고 그러겠죠. 거꾸로 법률효과, 권리의무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을 반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지극히 당연하게 언제나 권리의무가 발생이 된다. 유효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민법 공부를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 공부량이 100분의 1로 줄어버려.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말이야. 법률행위가 성립했다 그래서 언제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자유자로 갖고 놀아도 이게 법공부 기본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말이야. 이 감매도인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로 한번 가정을 해보라고 말이야. 그것도 계약이 성립되는가? 이런 걸 판단할 줄 아셔야 돼.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머리통이 깨져. 공부를 야매로 하신 분들은 1년이 됐든 2년, 3년이 됐든 매도인이 정신병자다. 계약이 성립되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장하겠죠. 이제. 응? 좀 이따가 살펴보라고 2시까지 수업이 지금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2시까지니까 이제 수업이 1월부터는 좀만 쉬었다가